자, 일단은 나열을 하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방식이 많거든. 결국은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부모님이 영희가 있는 자리에 양쪽에 쓰는 거잖아. 근데 순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아빠 엄마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가운데 영희가 들어갈 때 그럼 셋이서 일단은 묶여져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 상태에서 남은 친구가 또 3명이 더 있으니까 나열되는 경우 팀이 3팩이 되는 걸 볼 수 있게. 어렵지 않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영이랑 부모님이 있으니까 남은 3명이 먼저 줄을 선 거야. 됐죠? 그 남은 3명이 줄을 먼저 서면 자리가 몇 군데가 남아? 4군데가 남는 거잖아. 이 4군데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들어간 거야. 그럼 그 들어갔을 때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해?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 가운데는 무조건 영희가 앉는 걸로. 그러면은 양쪽 옆에 부모님이 어떻게 앉느냐가 크로스가 될 거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앉느냐니까 곱하기 2가지 해주면 되겠죠. 끝 똑같아. 됐어요? 이번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아니 부모님이 나중에 왔다고 생각하고서 영희를 포함시켜서 한번 나열을 해볼게. 그럼 3팩이 되겠지. 그치? 그럼 4명이 어쨌건 간에 영희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영희가 어디 건 상관없이 부모님은 그 영희의 양쪽에 받고 왔는 2가지의 경우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 있건 상관이 없이 끝.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야. 같은 문장을 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문제풀이 방식도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걸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둬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복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면서 유연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쌤이 수학 경우의 수 들어갈 때 내가 딱 이런 얘기를 그래서 던졌던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는데 정답이 안 나와요. 이런 질문을 요구했던 이유가 그거야. 응? 근데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해보잖아.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왜 안 돼요? 하잖아. 그럼 생각이 뭔가 틀린 거야. 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가 딱 나오고. 그러니까 정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거에 대한 마지막 정리가 정답이 안 나오는 거고 정답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고. 어쨌건 나열이 이렇게 됐죠. 근데 어쨌건 한 팀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어쨌건 영이랑 앉는 사람들의 의자는 어차피 정해서 묶을 것이고 그러니까 4명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나누기 4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됐어요? 왜 6이 아닌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색칠 동일합니다.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칠하니까 그대로 이제 나열하는 경우는 4팩이 되는데 둘를 거니까 나누기 4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3팩이 돼서 6가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원순열은 원과 순열을 분리해서 하는 느낌으로 나가야지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10명이 둘러앉는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10팩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누기 10을 그대로 진행을 해주도록 하자. 의자 개수가 10개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야? 여기랑 여기가 자리가 똑같다는 거지. 여기랑 여기도 자리가 똑같지. 여기랑 여기도 똑같고요. 여기랑 여기도 똑같고요. 상황이 똑같잖아. 내가 이렇게 앉으면 왼쪽에 3명이 쪼르륵 오른쪽에 1명. 얘도 똑같이 왼쪽에 3명이 쪼르륵 오른쪽에 1명.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몇 개의 자리만 똑같아? 5개의 자리만 똑같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죠? 5개의 자리만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곱하기 5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정답은 그래서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 그러니까 쌤도 솔직히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서 그러니까 수학 공부만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수학을 그만큼 안 한다는 거에 대한 느낌의 이해도 솔직히 잘 안 돼. 그러니까 내내 수학만 붙들고 있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내가 들었을 때 제일 어이없는 게 무슨 숙제 다른 숙제를 하다가 이것 때문에 못했다는 말만큼 어이없는 얘기가 없는 거야. 이게 최우선이어야 하잖아. 어쨌건 이과를 선택한다는 기준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뭐 시수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근데 좋아는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막 천재적으로 막 문제의 막 구조를 완전히 파고 이런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에 써져 있는 그냥 이 써져 있는 독해를 해석하는 거에 좀 더 집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특히나 확통은 더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딱 보고서 어떤 상황인지 빡 이게 안 돼. 솔직히 나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안 되니까 나는 이제 너희한테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지만, 근데 결국은 문제들이 어떤 영역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위에 보면 써있잖아. MFIR 하라고. 위에 띡 보고서 일단 올 거잖아. 그럼 이제 애들이 많이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되니까 5의 몇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고 틀리면 다른 숫자 넣어보고 이런 계산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래서 실력이 안 느는 거고, 제발 문제 좀 읽고 그냥 풀자고. 됐죠? 영희와 철수를 포함한 5명이 한 반에 지원을 하는데 한 3반 중에, 됐죠? 영희와 철수가 같은 반에 지원을 하는 경우래. 그럼 영희와 철수가 같은 반에 지원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축구반에 가거나 야구반에 가거나 육상반에 가거나, 그러면 그 중에 3가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겠네. 일단 됐죠? 그럼 나머지 3명 중에 또 나머지 3명은 어때? 선택하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다음 3가지. 다음 3가지. 끝. 3회 4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씨, 누구야? 아프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이 너무 없어서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대표적으로 남학생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 축구잖아. 근데 어렸을 때도 막 너무 뚱뚱하고 막 이래가지고 뛰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왜 뛰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뛰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를 해도 재미가 없는 거야. 특히나 이제 내가 이제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그게 큰 것 같다.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뛰기만 하는 거야. 공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축구 잘하는 애들은 패스도 많이 받고 막 하면서 막 발재간으로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 근데 그런 게 아예 안 되니까 뛰기만 하는 거지, 계속.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시작한 게 사실 농구야. 농구는 공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거든. 왜냐면 5명이서 계속 뛰어다니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인원이 적은데 어쨌건 간에 같이 하는, 공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만질 기회가 되게 많은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학생들 이거 어려워하잖아,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 리듬 타는 걸 되게 어려워하잖아. 근데 이거 하는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거야. 진짜 운동신경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운동신경이 없다고 표현은 하지만 결국은 이거에 대한 학습이 느렸거나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했던 거지, 그때 당시.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너무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농구인데. 그러니까 이건 되겠냐고. 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수비 위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도 만지기는 하는데 잡으면 패스하게 바꾼 거야.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 같은 거를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 학창 시절에는 그냥 그렇게 해서 운동한 게, 나중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늘더라고. 늘어가지고 농구 같은 거 되게 오래 하긴 했거든. 나중에는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배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배우고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모든 운동들은 스텝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 이제 발을 움직이는 리듬이 존재를 해.
그걸 정해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해서 이거를 배우고 나니까 나머지도 다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것 뿐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좀 약간 운동을 한다는 것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이에 대한 개념보다도 약간 이제 뭔가 그런 느낌인데, 중학교 1학년 애가 나가서 너무 씩씩하게 안 하고 있는데 애가 대표적으로 애네들 특징이 뭐냐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 대피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잖아. 그게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거 보이잖아. 너네 들어올 때도 나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화장실에서 나왔으면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는 게 보인단 말이야.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 남자 화장실이 보이니까 근데 저쪽으로 가는 거야. 높은 확률로 계단 가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내가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그래서 지금 잡으러 가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배우는데 배워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제 갑자기 누가 이제 내기를 하자고 한 거야. 나도 이제 배드민턴 친 지가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막 레슨 받고 이러니까 금방 느니까 해가지고 이제 같이 내기를 했는데, 이게 또 내기가 걸리니까 어제 지기는 했거든. 빡치게 지긴 했는데, 첫 번째 게임은 25점 내기인데 25대 한 17? 요 정도로 해서 졌어. 요 정도로 졌는데, 마지막 게임도 25대 14 요 정도 레벨로 딱 졌는데, 두 번째 게임을 이겼으니까 세 번째 2판 3판 2선 승제였는데, 근데 세 번째 게임을 이겼는데, 두 번째 게임을 이게 한 10대 25? 이 정도로 이긴 거야. 그러니까 압살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좀 너무 아쉽지만, 근데 어제 너무 열심히 떠나 무릎이 아프네. 왜 아프지? 자, 아무튼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방금 앞쪽에 있었던 정리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중복 순열 형태는 문제 읽고서 그냥 중복을 허락해? 그러면은 우리가 세줘야 되는 경우의 수가 빠지지 않겠네? 요 느낌이면 충분하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때는 5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자리를 만들 때의 짝수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짝수의 개수를 만들어줄 때의 포인트는 뭐가 돼요? 맨 끝에가 0, 2, 4 중에 하나가 되면 되겠고, 일단은 5자리 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0이 맨 왔을 때는 이쪽은 4팩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이때는 0을 빼줘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4팩이 아니라 3 곱하기 3팩, 같은 방식으로 3 곱하기 3팩 진행해 줄 수 있겠죠? 됐죠? 이 느낌이 상당히 중요해요. 4팩이라는 녀석이 4 곱하기 3팩이라는 느낌을 알아봐야 한다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고, 싹 다 더하니까 몇이냐? 6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참, 한 번에 있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거든, 사실. 옛날에는, 저는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팩거든. 요즘은, 지금 시대는 난리 나지만 그때는 난리 나는 시대인데 그냥 팩던 것 같아. 그냥 고등학생, 여학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솔직히 그 남자애들 왜 얘는 왜 안 때려? 이러는데 너 어떻게 때리냐? 때리기 웃기잖아. 근데 내가 여자 스님이면 남녀가 상관없이 때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근데 패는 이유는 단 하나야. 그냥 안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
몸으로 때우는 거지. 숙제가 안 되고 막 해가지고 막 해서 막 지랄지랄 하는데 안 되는데 어쨌든 통제가 안 돼. 근데 어쨌건 간에 서로 의견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고 얘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뭐 얘도 지각을 계속 한다거나 그러면은 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쳐맞고 끝내자. 오케이. 저는 오케이에 쿨하게 오케이에 또 그런 데는 그럼 쿨하게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몇 대 오케이 하죠. 좀만 깎아달라. 그럼 오케이 하면 몇 대 하면 이게 때리는 거야 그냥. 펴고 되고 뭐 손가락에 하는 거지만. 그래서 딱 맞아. 그러면은 그 맞은 게 끝났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지. 숙제 앞으로 잘해 뭐 이런 얘기도 없는 거야. 그냥 끝난 거야 그냥.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이제 계속 가고 있다가 한 놈이 진짜 맨날 늦는 거야. 너무너무 늦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제 기다려주기도 하지 뭐 조금 기다려주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하다가 중간에 이제 빡친 거야. 그래서 왔어. 나 저쪽 강의실 쓰고 있을 때 왔어. 그래가지고 야 10대만 뭐 해가지고 뭐 다음부터 뭐 열심히 뭐 올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 됐고 그냥 손가락 10대만 맞고서 끝내자 어때? 하니까 그럼 난 당연히 오케이 할 줄 알았지. 근데 얘가 아 그거 좀 그런데 아 그래? 그럼 가 해가지고 보냈어. 그럼 바로 가더라고. 그 뒤로는 안 했던 것 같아 이걸. 그게 딱 시작이었던 것 같아. 자 다시 볼게요. 함수이겠습니다. 안 쓸게. 그림은 정의역, 공역 보이죠? 함수의 개수 얘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얘는 5가지. 얘는 125가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1대1 함수는 5, 4, 3 괜찮죠? 60가지가 되겠죠? 185가지가 되겠습니다. 얘도 주말 사이에 의지가 나면 끝냅시다. 자 뭐예요? 챌린지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양 끝에 L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양 끝에다가 L 그냥 일단 갖다 놓고 생각을 합시다. 7개의 문자가 있겠죠. CHAENG-E라고 하는 둘리, 여섯, 7개가 있겠고요. 나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어떻게 돼? 나열하면 7팩이 되겠지. 중요한 건 뭐예요? 2라고 하는 문자가 중복된다는 걸 볼 수 있겠고 중복을 허락한 수열은 중복된 개수를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된다는 것까지. 됐죠? 7팩에 2팩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2만 겹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에서 2만 날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곱한 게 몇이냐? 120, 360이 되겠고 7 곱해주면은 6, 7, 42, 7, 3, 21, 2520이 되겠죠. 딱 끝내고 모고만 해봅시다 진짜. 자 요거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해요. 자 일단은 전체에서 6개의 숫자를 모두 다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두 번 풀 거야. 내가 지금 2번 푸는 2가지 방법 다 기억할까 혹시? 가볼게요. 일단 6자리 숫자를 하기 위해서 0이 걸리적거리잖아. 이럼 이 0을 해소를 해야 돼. 그 0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야? 맨 앞에가 1이거나 2면 되겠지. 그럼 맨 앞에가 1이면 0, 1, 2, 2, 2이고 맨 앞에가 2면 0, 1, 1, 2,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녀석을 나열해주면 어떻게 돼? 5팩 나누기 3팩이 되겠고 이 친구 나열하면 5팩 나누기 2팩, 2팩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정리 계산해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죠? 됐지?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이걸 들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유형을 익힌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 쓸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기억해주는 게 포인트거든. 선생님이 물어봤잖아. 이거 2가지 다 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신경 써야 되는 거고 한다. 그대로 얘를 나열을 하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팩 나누기 2팩 3팩이 되겠지. 근데 이게 돼 안 돼? 왜? 왜 안 돼? 맨 앞자리, 제일 최고 자리 숫자에 0이 오면 안 되기 때문이지. 그치? 그러니까 자 봐봐. 이렇게 개수를 세줬을 때의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안 되는 것만 있어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6팩 나누기 2팩 3팩을 하면은 아예 6자리 숫자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안 되는 게 섞여 있기 때문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안 되는 게 뭐라고? 맨 앞자리가 0인 거잖아. 요 맨 앞에가 0인 숫자가 어디 있냐고. 그런 건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럼 그것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맨 앞에가 0인 녀석은 숫자가 어떻게 돼? 5팩 나누기 2팩 3팩이 되겠지. 근데 봐봐. 선생님 근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맞아. 안 돼. 그러니까 빼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에다가 맨 앞에가 0인 녀석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 그치? 맨 앞에가 0인 게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이니까 그 녀석을 세면 되는 거 아니야. 숫자는 안 돼. 근데 개수를 세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요거까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뭐 어떻게 정리해도 뭐 상관은 없겠고, 일단은 2팩 3팩 나누기 6팩에서 빼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5팩이 되겠고, 5팩이면 5, 4, 3, 2, 3, 1 빼주고, 몇이냐? 5, 4, 20 이게 더 빠르겠는데? 4니까 5, 3, 2, 5, 30, 5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이번에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문제? 스티커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자체를 달아놓은 이유도 뭐냐면은 특정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언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강제성이 있을 때야. 강제성. 어떤 상황이어야 한다는. 근데 이 느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음이 알파벳 순서대로 온다고 했으니까 A가 순서대로 와야 되잖아. 그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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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A 이런 느낌이거든. 됐어? 여기까지? 됐지? 근데 그게 아니어도 쫓아가는 방식은 존재할 수는 있어요. 일단 해볼게. A1을 제외하고 나머지 B, C, D, F를 나열하면 4팩이 되겠지.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가 공개가 되겠지. 그치? 4개의 자리는 B, C, D, F가 순서대로 맞춰서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이가 지금 몇 군데야? 5군데 중에 몇 군데를 세워주면 돼? 뽑으면 돼? 2군데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순서가 바뀌는 거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A가 무조건 앞에 올 거니까. 끝. 이것도 괜찮아. 이게 약간 수하방법인 거야. 1학년 방법. 근데 확통으로 넘어와서 중복을 허락한 순열의 형태를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제 좀 더 사고가 확장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먼저 됐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하에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수하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 어차피 니네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중복, 그러니까 스티커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면은 이 동글뱅이들 일단은 스티커로 가려주게 되고, 가려주게 되면은 어차피 얘네들이 나열했을 때 6팩 나누기 2팩이 되겠고, 순서가 바뀌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A2가 앞에 있을 거니까 가린 상태에서 위에다가 A2를 순서에 맞춰 붙여주시면 되겠죠. 해주면은 360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 교육과정이 한 학년 지금 현재 고1들 지금 1학년 우리 올해 고등학생들까지가 교육과정 마지막인 거 알고 있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확률과 통계가 매우 중요해지거든. 이 확률과 통계가. 왜냐면은 진짜 통합과정의 길을 시작을 해 지금부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막 날린 게 니네 우리 방학 때 배웠던 미적분도 안 해. 미적분을 하는 사람이 생겨.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미적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카드가 까여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뭐 재수산수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내 확통만 배운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수학을 2년 너네 기준으로 삼수를 했어. 예를 들어서 재수하고 삼수를 했어. 그렇게 되면은 문제의 경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확통 이런 게 훨씬 많아진다는 거지. 근데 또 내용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게 나오진 않겠지만. 자, 근데 좀 시대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은 빠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주관식 세대도 아니고 사실상 그냥 객관식으로 그냥 문제의 정답만 내주면 되는 시대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정리될 거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초딩 방법 1, 1, 1, 1, 1, 2, 3, 4, 3, 6, 10 됐죠? 그리고 여기 똑같이 1, 1, 1, 2, 3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3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10가지 곱해주면 30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게 가능하겠고, 그렇죠? 자 근데 이 방법 말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존재를 하죠. 바로 뭐냐면은 가로로 가는 경우와 세로로 가는 경우를 각각 A와 B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열을 그대로 해주면은 결국은 A, B, B를 나열하는 경우는 5팩 나누기 3팩, 2팩이 되겠고, 여기도 똑같이 3팩 나누기 2팩을 해서 곱해주시면 되는 것까지. 정답은 아까 30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중복조합입니다. 자 중복조합은 사실상 버튼 누르는 문제가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할게. 좀 쉬어? 할게? 물어보는 의미가 없는데 좀 쉴게요. 일단은 5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10명의 유권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기명으로 투표한다는 게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결국은 원하는 게 X, Y, Z, A, B 라고 하는 5명의 득표 숫자가 10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중복조합은 우리 좀 이따가 바로 할 거지만 XY 더하기 Z가 예를 들어 7이다 라고 하는 문제인데, X가 0보다 Y가 0보다 Z가 0보다 모두 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야. 됐죠? 그럼 이 문제를 뭐라고 해서 우리가 버튼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버튼이 각각 X, Y, Z가 요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버튼을 토탈해서 한번 누를 때마다 일정 포인트가 올라갈 때 7점을 획득을 하자는 거야 결국은. 응? 근데 중복을 허락해도 되고 안 눌러도 되는 게 포인트고, 그 문제잖아. 그 문제잖아. 그래서 문제 자체를 중복조합으로 인지를 했으면은 요 문제로 바꿀 수 있는지만 파악해보면 돼 결국은. 근데 이 틀이 상당히 중요하고 중복조합 자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거든 얘가.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말은 쉬워. 솔직히 중복조합이 말은 쉬운데 이거를 생각보다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하에서 얘기했던 순열과 조합은 선생님 이거 순열인지 조합인지 헷갈려요. 어려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야. 문제를 읽어서 그걸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 야 이거는 순열이고 이건 조합이야 풀어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근데 여기는 달라. 여기는 우리가 했던 게 이제 원순열, 중복순열, 중복을 허락한 순열, 이 3가지였거든. 이 3가지는 문제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봐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야 5명의 후보가 있지. 근데 10명을 하는데 뭐 중복조합에 대한 상태 좀 설명, 그러니까 중복조합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한단 말이야. 근데 막상 문제 가서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냐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버튼이 5개가 있으니까 5개를 대상으로 버튼 문제는 중복조합이니까 이렇게 얻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리하면은 14C10이 되겠고,
14C 4가 되니까 14, 13, 12, 11, 4, 3, 2, 1, 6, 10이 날라가면은 지금 91인데 91이면은 보시면 1001가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또한 중복조합 문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 모양일 때 조건을 조금 달리할 수 있다는 것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 음이 아닌 정수에 양의 정수에 이것저것 다른 이야기들을 잡아주는데 음이 아닌 정수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는 0일 수도 있으므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 됐죠? 이때의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는 거 3H10 됐죠? 정리해주면은 12C가 되겠고 12, 11 해주면은 66까지가 되겠죠 A 값은. 근데 중요한 건 양의 정수에 해면은 양이면은 0보다 크다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양의 정수에라는 얘기는 x 값이 1보다 y 값이 1보다 z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중복조합의 문제를 버튼 누르는 문제로 설정을 해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버튼 누르는 횟수인 거야 결국은. 근데 한 번 이상은 눌러야 된다면 미리 한 번 눌러놓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뭐가 돼요 문제가? 이제부터는 안 눌러도 되는 상태가 되겠고 한 번씩 눌러놨으니까 이 합이 7이기만 하면 되겠죠. 뭐 해주면 여기는 3H7 해주면 되겠고 정리하면은 9C2가 되니까 9, 8, 2, 1 해주면 9, 4, 36까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102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학원을 이렇게 보면은 수업 시간을 있을 거 아니야. 그 뭐 과학도 저번에 들어서 얘기를 한 거지 물어보는 거지만 시간들을 되게 막 좀 막 늘어지게 막 늦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 어때? 영어도 다니니? 영어는 어때? 하면은 하다 보면은 막 늘어져. 이렇게 해봐야. 규칙적으로 늘어져. 또 일찍 끝날 때도 있어 그러면.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어떻게 그렇게 돼? 이게 하면서 시간도 체크하는 거 아니야? 근데 보면은 우리 항상 되게 일정하게 끝나잖아 사실. 그렇지 않아? 뭐 쓸데없는 소리도 하면서 채우기도 하지만 왜냐면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나는 학원 강사로서 그렇게 일을 오래 안 했거든. 그러니까 원장이 더 길어. 그러니까 학원을 혼자 한 게 더 긴 거야.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하는 루틴들이 그러니까 나만의 그냥 루틴들이 좀 더 정리되고 막 이런 게 좀 있는데 아무튼 자 가볼게요. 이 문제를 뭔가 이제 다른 함정들이 있거나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여기서 111을 썼으면 좋겠거든 나는. 그러니까 이거야. 그리고 다시는 1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1이니까 2, 3, 4, 5. 근데 불안하고 모르겠잖아. 그러면은 0을 이용하면은 좀 쉬워져. 없는 데는 0이야. 연결이 안 되는 데는. 그럼 여기는 몇이야? 2죠. 여기는 5고 여기는 몇이야? 5고 그럼 여기가 9 여기는 14 여기도 14 여기는 28 여기가 14니까 여기는 4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이렇게 쫓아갔으면 좋겠거든. 자 그리고 이번 문제는 이미 사실 수하에서 이해를 하고 왔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혹시 기억할까요? 괜찮니 이 문제? 이렇게 y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면은 원래 문제는 크다였거든. F의 1과 F의 2가 F의 3 이렇게 해가지고 크다였고, 그럼 조합을 쓴다는 거. 여기 지금 공역이 6개니까 6, 4 이렇게 썼었다는 거. 요거 이해될까? 여기 돼? 자, 봐봐. 근데 일단 이게 안 되면은 중복조합을 쓰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자, 일단 설명을 해볼게.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등호가 없다고 가정을 할게. F의 1보다 F의 2가 크고 F의 2보다 3, F의 3보다 F의 4가 크다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지금부터.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보고서 정리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거를 원래 함수의 개수를 구하면 정의역에서 화살을 쐈잖아, 사실. 근데 그 정의역에서 쏘는 화살을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걸림돌이야. 왜냐면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서 몇 개, 여기서 몇 개 이렇게 셌잖아. 근데 그렇게 세지 말자는 거야.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부등호과에서 등호가 포함 안 된 상태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생각해봤더니 F의 1이 3으로 가면 F의 2는 그거보다 밑으로, F의 3은 그거보다 밑으로, F의 4도 그거보다 밑으로 계속 진행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쫓아가려고 봤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오른쪽의 공역 중에 6개 중에 어차피 화살이 꽂혀야 되는 4개만 선택을 하자는 거야. 왜?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4개를 어떻게 선택을 하더라도 3은 어차피 6으로 가는 거야. 순서들이 어차피 명확하게 짜여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 부등호에서 등호가 없을 때는 6시 4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죠? 이게 이해가 됐으면 그렇게 오래 걸릴 이야기가 아니야. 가볼게요,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은 뭐야? 등호를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같이 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야? 6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의 숫자를 만들자는 거야. 됐죠? 그럼 6개 중에 4개를 뽑아봐. 중복을 허락해서. 근데 여기서 저 3, 4, 5, 6이요. 이거는 멍청한 대답이야. 그거는 이미 여기서 끝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답을 할 거면 간다. 4, 5, 5, 6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근데 어떤 친구는 4, 4, 5, 6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럼 똑같은 경우 아닌가요? 다르지. 왜냐면 4, 5, 5, 6은 4, 5, 5, 6 이렇게 갔다는 얘기고, 4, 4, 5, 6은 4, 4, 5, 6으로 갔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해줘야 되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역에서의 개수를 특정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출발할게. 도착지에 깃발만 꽂아놔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